여러분,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2달 뒤면 2026년 새해가 밝을 예정입니다. 지금 삶이 맞는지, 어디서부터 엉킨 실타래를 풀어야 할지 모르겠을 때, 무엇을 해도 공허함에서 벗어날 수 없을 때, 삶에 대해,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 남은 시간에 대해 새롭게 정의를 해주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뜨끔하다는 건 이 나이가 되도록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다는 걸 베이스로 깔고 가기 때문 아닌가요? 제 얘기입니다. 새해맞이용 책으로 월든을 능가할 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든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2탄에 엉망진창이라는 단어가 나왔었거든요. 엉망진창인 집을 뒤로 한 채 학교에 가던 우리 모습이 떠올라요 라는 구절을 녹음했는데, 그날 하루 종일 엉망진창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이제 유튜브 한 달 해본 소감, 이런 컨텐츠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 갈아엎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진짜 잘할 수 있는데, 이게 올리고 나서야 미흡한 부분이 보이고 다시 하라면 수정, 보완해서 잘할 자신 있거든요. 그 다음 든 생각이 엉망진창, 이게 우리 인생에도 적용되는 단어 같은 거예요. 좀 슬퍼졌죠. 제 인생에만 적용되는 단어예요. 그럼 그런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제까지의 나는 죽었다. 어제까지의 나는 없고 오늘, 내일 다시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 이런 말을 쇼츠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한번 살아봤으니 수정 보완해서 실수도 줄이고 살면 되는 거. 말은 쉽지만, 말은 맞지만 여러분 그거 되던가요? 쉽던가요? 제가 생각하는 월든 키워드 4가지는 고도, 독립, 자발적 가난, 정신력. 삶의 질이라는 거는 우리가 대부분 시간을 어떤 단어에 더 비중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도 사람인지라 가끔은 바른 생각을 하잖아요. 술 안 마셔야지, 이렇게 살면 안 돼, 힘내야지, 다시 시작해야지.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옳은 생각은 잠깐이고 다시 또 해이하고 나약했던 어제의 나로 무슨 법칙처럼 돌아가니까 그게 문제잖아요. 어떻게 서로는 자기가 정한 길을 저렇게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지. 정신력 갑, 인간 승리자를 넘어서 이제 읽다 보니까 나 졌다 진짜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심하다 막 이런 구절이 아닌 부분이 없었고, 1800년대 사람 같긴 한데, 헨리 데이비드 소로, 니체, 쇼펜하우어 3명이서 커피숍에서 만나서 차 한잔 하면 와 진짜 막 찢어지겠다, 누가 가장 셀까 이런 생각도 또 살짝 했었고, 월든을 민음사 버전 정회성 옮김으로 읽었는데, 이 책도 좋아하지만 마지막 챕터에 있는 정회성의 작품 해설을 너무 강렬하게 읽었었거든요.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처음에는 작품 해설만 이제 읽어드리려고 했어요. 제가 책장을 딱 펼쳤는데 제가 재밌게 읽은 5개 챕터가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4년 전에는 그 철 모를 때는 어떤 문장에도 꽂혀서 줄을 그었나 궁금해서 이제 읽게 된 거죠. 읽다 보니까 또 4년 전에는 안 보였던 문장들이 보이면서 급하게 형광펜을 찾아서 또 신나게 또 줄을 긋다 보니까 4년 전보다 흠뻑 빠진 거예요. 와닿는 느낌으로 읽었으니까 그래도 4년간의 이제 제가 보낸 시간이 헛되이 보낸 시간은 아니었구나, 이런 위로도 하면서, 작품 해설로만 끝날 것 같진 않고 작은 솔잎 하나하나가 나와 교감하며 쑥쑥 자라고 부풀어 오르면서 내 친구가 되었다. 나는 흔히
거칠고 황량하다고 여겨지는 곳에도 친근한 무엇이 존재한다는 걸 느꼈다. 또 나와 혈연적으로 가깝거나 인간적인 존재가 반드시 사람, 특히 마을 사람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어떤 장소도 내게 낯선 곳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두 다리를 부지런히 움직인다고 해서 두 사람의 마음이 더 가까워지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는 대부분 자신과 동떨어지고 일시적인 상황에만 관심을 기울인다. 사실은 그런 상황이 우리의 주의를 흐트러뜨리는 원인인데도 말이다. 모든 사물의 가장 가까운 곳에는 그것을 존재하도록 하는 힘이 있다. 우리 바로 옆에서 가장 위대한 법칙이 실행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내가 꽤 흥미롭게 생각하는 실험 대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잠시나마 서로 어울려 잡담하는 것을 그만두고 우리의 기운을 북돋울 생각을 하며 살 수 없을까? 사색을 함으로써 우리는 온전한 의미에서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정신의 의식적인 노력으로 행위와 그 결과로부터 초연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좋든 나쁘든 모든 일이 급류처럼 우리 곁을 지나가 버린다. 나는 연극 공연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반면 나와 훨씬 관련이 있는 실제 사건에는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왓칭 책에도 이런 똑같은 거 나오잖아요. 화라는 감정을 내보내기까지는 90초밖에 걸리지 않는다. 90초가 지났는데도 내가 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는 연극 공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반면 나와 훨씬 관련이 있는 실제 사건에는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이 후자 문장이 되어야 득도하는 건데, 그죠? 나는 나 자신을 인간적 실체로 인식할 뿐이다. 말하자면 나를 단지 생각과 감정의 무대로만 아는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이나 나 자신에게 초연할 수 있는 어떤 이중성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느낀다. 내 경험이 아무리 강렬해도 나는 내 일부가 나를 비판하는 것을 의식한다. 엄격히 말해 그 일부는 나 자신도 그 누구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메타인지적이기도 하고 또 마음 공부적이기도 한답니다. 그죠? 나와 경험을 공유하지 않고 그저 관찰하듯 방관하는 구경꾼일 뿐이다. 비극일 가능성이 큰 인생이라는 연극이 끝나면 그 구경꾼들은 각자 제 갈 길을 간다.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지내는 것이 심신 건강에 좋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함께 있으면 금세 실증이 나고 시간을 낭비하는 꼴이 되고 만다. 나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한다. 고독만큼 편안한 친구를 아직 만나지 못했다. 우리는 대체로 방에 혼자 있을 때보다 밖에 나가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더 외롭다. 파스칼 팡세에 나오는 말도 똑같잖아요. 사색에 잠기거나 일을 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늘 혼자다. 고독은 어느 한 사람과 그 동료들 사이에 가로놓인 공간의 거리로는 측정할 수 없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매우 혼잡한 강의실에서도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은 사막 한가운데 수도승만큼이나 고독하기 마련이다. 농부는 밭에서 김을 매거나 숲에서 나무를 베며 온종일 일에 몰두하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 하지만 날이 어두워 집에 돌아오면 이런저런 잡념에 휩싸여 방에 혼자 앉아 있을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 기분을 전환할 곳을 찾아가는데 그러는 것이 그날 겪은 외로움을 보상받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교제는 일반적으로 값싼 행위다. 우리는 서로 새로운 가치를 얻을 시간이 없이 너무 자주 만난다.
우리는 하루 3번 식사 때마다 만나서 곰팡내가 날 정도로 오래된 치즈를 서로에게 맛보라고 권한다. 이를테면 곰팡내 나는 치즈가 바로 우리 자신인데 우리는 이런 빈번한 만남을 견디도록 그것이 공공연한 싸움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예의범절이라 불리는 일정한 규칙에 합의해야 했다. 이런 부분은 좀 쇼펜하우어 같고 문체가 우리는 우체국이나 친목회에서 만나고 매일 밤 난로가에서도 만난다. 우리는 너무 바짝 붙어서 살기 때문에 서로 방해가 되고 서로의 발에 걸려 넘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서로에 대한 존경심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한다. 만남의 횟수를 줄여도 마음에서 우러난 중요한 대화를 얼마든지 나눌 수 있다. 피부를 맞대야만 그 사람의 가치를 아는 것은 아니다. 진짜 마음이 종교인에 가까운 사람들은 물리적인 연락이나 전화, 만남 이런 것보다는 평소에 마음속으로 이미 깊은 내면으로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에 대한 안부와 걱정과 기도와 응원과 이런 거를 하고 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연락하는 거에 대해서 좀 초연할 수가 있겠죠.